쉬운 문제는 용어를 잘 몰라도 그냥 뭐 킥보이고 풀면 다 나와요. 근데 복잡한 문제나 어려운 문제는 용어의 뜻을 정확히 모르면, 정의를 정확히 모르면 애매해지는 분위기가 생겨. 그럴 때는 정확하게 용어 이름을 우리가 다 익혀야 해요. 자, 한번 펴보세요. 너네가 쓸 거는 거의 없으니까 일단 잘 읽어보시고요. 같이 봅시다. 일단 우리가 명제라는 걸 우리가 처음 배우게 되는데, 명제는 따라하세요.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거야.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인데 아무 문장이나 아무 식이나 명제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거는 참이네, 이거는 거짓이네 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명제라고 부르는 거야. 예를 들면 은호는 똑똑하다, 명제일까 아닐까? 명제가 아니에요. 왜? 똑똑하고 그냥 기준이 뭐야?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모르잖아요. 애매하잖아요. 네. 그럼 명제가 아닌 거지. 그래서 우리가 참것을 판단할 수 있으면 명제라고 부르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혜인이 키는 180이 안 된다. 명제일까 아닐까? 명제겠죠. 왜? 안 된다. 참인 거 확실하잖아요. 그럼 명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명제가 일단 뭔지 알아야 돼. 명제는 문장 또는 식이 명제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아무 문장이나 식이 다 명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떠면 명제라 부를 수 있는 거라고요?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으면, 참이다, 거짓이다 할 수 있으면 명제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런 명제가 있을 때 명제의 부정은 반대를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혜인이는 키가 180이 안 된다, 180 미만이다 하면 이거는 명제죠. 왜냐면 참인 게 확실하니까. 그 명제의 부정이면은 혜인이는 키가 180 이상이다 하면 거짓인 명제가 확실히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뒤집는 걸 부정이라고 얘기해. 집합으로 따지면 여집합을 의미를 하는 거야. 반대되는 의미.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리고 정의라는 거는 약속이야, 약속.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할지를 우리가 용어의 뜻, 이름 같은 거예요. 이름을 삼각형이라고 하면은 어떤 걸 삼각형이라고 할지, 어떤 걸 직각이라고 부를지, 이런 것들. 약속이잖아.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약속하자. 그게 정의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의 또는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 이거는 공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그냥 뭐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이용해서 이거는 이거다라는 어떤 문장이 있어. 근데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지금 식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우리가 증명한다라고 불렀죠. 증명하는 걸 많이 해봤으니까 굳이 여기서 말 안 해도 우리가 증명이 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정리는요, 참인 명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질들이 많잖아. 특이하네 성질, 이거 특이하네 성질. 그러니까 참인 명제들,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와, 이 성질은 대박, 개꿀이네, 엄청 중요하다. 그럼 이름을 우리가 정리라고 쳐주는 거야. 예를 들면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그러면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제곱합과 같다, 이런 성질이 있잖아. 그 성질은 다른 성질을 증명할 때 많이 쓰이고 되게 유용하게 다른 걸 증명할 때 쓰이기 때문에 이름을 정리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성질, 참인 명제, 그걸 우리가 정리라고 부른다. 용어니까 다 그냥 이해하고 외우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기본이 되는 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거, 유용하게 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리라고 불러요. 무슨 정리 하듯이. 자, 용어를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요, 명제랑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얘는 뭐냐면은 미지수가 들어가 있어. 미지수가 뭐 네모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고 a일 수도 있고 몰라요. 근데 우리가 주로 그 미지수를 x를 써서 난 여기다가 x를 써놨어. 정확히는 미지수를 포함하는 이거예요. 어떤 문장이나 시에 마찬가지로 참거짓이 확실히 결정된다? 그럼 그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부른다 그랬죠? 근데 얘는 결정이 안 돼. 안 되는데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거든. 그 미지수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잖아? 그러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가 결정이 되는 그런 문장이나 식인 거야. 예를 들면 좀 예시로 비교를 해볼게. 이는 양수이다. 보현아, 이거는 명제일까 명제가 아닐까? 이 문장은 명제가 되겠죠? 그럼 참인 명제야, 거짓인 명제야? 이거 이는 양수다. 맞아요. 네, 참이에요. 무조건 참이에요. 참인 명제가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x는 양수다. 혜인아, 이건 이 문장은 명제일까 아닐까?
참이야 거짓이야? 몰라요. 그럼 명제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x에다가 만약에 3을 집어넣었어. 그럼 3은 양수다 하면 참이야 거짓이야? 참. 마이너스 5는 양수다 하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판단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냥 원래 이 상태로는 참거짓 판단이 안 돼. 명제가 아니야. 근데 이 미지수 자리에다가 어떤 값을 특정 값을 집어넣는다면 참인지 거짓인지가 판단이 되는 이런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는 안 하고 따라하세요. 조건이라고 불러요. 얘는요 참거짓 판단 가능하니까 명제가 되는 거고, 얘는 참거짓 판단이 안 되니까 명제는 아니야. 근데 이 미지수 x자리에다가 특정 값을 집어넣으면 참거짓 판단이 되죠? 그럼 뭐라고 불러준다고 얘를?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 이거 용어를 조건이라고 불러. 조건의 정의야 이게. x 미지수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 중에서 U에서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 중 하나인 x를, 예를 들면 여기서는 x는 실수 이런 조건을 붙여주면 좋을 거야. 그러면 실수 전체 집합 중에 하나의 원소를 집어넣었을 때 참거짓이 판단이 되면 이거는 조건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도 좀 잘 따라와. 그때 지금 봐봐. 3 집어넣으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 조건이 참이 되는 거죠? 참이 명제가 되는 거지? 4 집어넣으면 이 조건이 참이 명제가 되죠?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겠지? 0 집어넣으면은 뭐가 된다고 말하면 돼요? 이 조건이 거짓인 명제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거짓인 명제가 되는 조건인 거야. 이게 조건이죠? 그럼 조건이 뭐야? 그때 우리가 따라하세요. 조건을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하는, 이거 집어넣으면 참인 명제가 되죠? 이거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거짓 명제가 되죠? 그때 얘네들 가져와서 이렇게 집합을 묶어. 대입해서 참이 되는 원소로 싹 다 묶은 집합, 이걸 우리가 그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용어로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야 어려운 문제도 헷갈리지 않고 풀 수 있어. 다시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고 또 다시 쭉 설명할게. 계속 반복해서 이 용어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할 거야. 자, 우리가 어떤 문장이 있어요. 또 식여도 돼. 예를 들면 이거는 문장으로 표현한 거고 이 내용을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이 식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이거 명제예요. 참인 명제.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실수는 0보다 크다? 참이야 거짓이야? 몰라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항상 참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x값에 뭔가를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럼 얘를 이 문장 또는 이 식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조건이라고 부르고, 그때 이 조건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값이 1, 2, 3.5, 루트 5 이런 애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0, 마일, 마이너스 파이 이런 거 아무거나 막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 실수 다 집어넣을 수 있죠? 근데 이때 그 조건이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하는 값들의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진리집합. 그 조건의 진리집합. 참고로 우리가 조건에 이름 붙이려고 하면은 PQR 땡땡땡 소문자를 붙여요. 얘를 이렇게 부를게. 조건 P라고 부를게. 그럼 이 집합은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하세요. 조건 P의 진리집합 이라고 부르고, 집합 기호는 주로 대문자 쓰는 거 기억나요? 집합 A, 집합 B 할 때 P의 진리집합, 대문자 P, 라지 Q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럼 만약 조건 Q의 진리집합 하면은 미지수를 뭘 쓰면 되는 거야? 라지 Q, 대문자 Q 쓰면 되는 거지. 이해되나요? 자, 이게 진리집합의 의미이고, 이거를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조건이 있어? 근데 x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 그랬죠? x에 따라 변한다. 그래서 함수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요. p하고 x 이렇게. x에 따라 참거짓이 바뀌는 조건인 거야. 그때 1일 때 참이냐 거짓인지 알 수 있는 1이 되겠고, p1 하면은 그거는 명제가 되겠죠. 참일지 거짓일지 모르겠지만 조건이라는 이게 조건이라면 x값 결정되면 참거짓 판단이 돼야 돼. p1 하면은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 확실한 건 명제는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거 이해안돼? 이해돼요? 이제 따라왔어? 그때 우리가 여기 x값 들어갈 수 있는 애들 중에 이 조건 px 또는 조건 p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그 x값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누구의 뭐라고 부른다고요? 조건 p의 진리집합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기호로는 뭘 쓴다고 되면 대부분 라지 p를 쓴다. 자, 근데 라지 p를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라지 p는 집합이야. x바 한 다음에 전체 집합 원소 중에서 누구를 골랐을 거냐면 px 이 조건이 뭐가 되도록 하는 참이 되도록 하는 그 x값을 원소로 한 집합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방금 저거를 식으로 표현해요. 너무 길죠? 이게 엄밀한 의미예요. 엄밀한 표현이에요. 근데 너무 기니까 어떻게 더 말하냐면 라지 p는 조건 p의 진리집합 라지 p는 x바 한 다음에 전체 집합에 있는 원소 중에서 px 이렇게 하면 쓰면 이게 px가 참이 되는 이 px가 참이 되는 x라는 뜻인 거예요. 지금 가참 이걸 생각한 거죠? 또는 이렇게 해도 돼? 어차피 전체 집합을 포함되는 요거는 생각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써도 이게 진리집합을 표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x 반 다음에 px 이거 만족하게 하는 x가 원소로 한다. 그래서 조건 p 진리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우리 어떤 명제가 있었어. 이거에 반대되는 거 부정이라고 불렀죠? 이거의 부정. 이 명제의 부정은 지민아 뭐가 될까? 맞아. 이는 양수가 아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양수가 아닌 건데 따라하세요. 영도는 음수. 전체 집합이 실수였다. x가 실수일 조건이 있다면 아니면 허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x가 실수, 전체 집합이 실수였다면 양수가 아니라 영도는 음수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근데 일단 얘는 부정하면은 이는 양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자, 이때 조건의 부정. 얘 부정은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x는 양수이다. 이거의 부정이 뭐예요? 똑같아 얘랑. x는 양수가 아니다. 또는 x는 뭐 또는 뭐다? 0 또는 음수다. 전체 집합 실수였다면. 부정을 한 거고요. 기호로는 어서 오세요. 기호로는 우리가 이렇게 물결 이렇게 쓰고요. P가 아니다. 물결 P 이렇게 읽을 때는 따라하세요. not P. 영어로 이거는 not P 이렇게 읽으면 돼요. P가 아니다. 이렇게 읽으면 돼. 또는 P의 부정 not P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야. 또는 이제 PX로 쓸 거면 not 물결한 다음에 PX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집합에서는 이 진리집합 부정의 진리집합은 부정이 반대되는 의미라는 거죠. 반대가 참이 된다? 그 원래 조건에 거짓되게 만드는 얘네들의 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진리집합 P가 아닌 얘네들은 P가 아닌 애들을 다 모은 거니까 기호 쓴다고 뭐라 쓰면 될까? P에 이렇게 해서 P의 집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정리. 또 다시 복습하는 거야. 문장이나 식이 있어요. 참거짓이 판단이 확실히 돼. 참여도 돼, 거짓이어도 돼. 그럼 우리가 이 문장 또는 식을 뭐라 부른다고요? 명제라 부른다 그랬지? 근데 판단이 안 돼? 그럼 명제가 아니야. 근데 만약에 판단 안 되는 애들 중에서 미지수가 있어. 미지수가 있는데 미지수에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참거짓 판단이 된다? 그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조건이라고. 예를 들면 이건 조건이 아니야. x는 똑똑하다. 야, x에 뭘 집어넣어도 참거짓 판단이 안 돼. 애매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조건도 아니게 되는 거지. 이해되나요? x가 결정됐을 때 참거짓이 결정돼야 조건인 거야. 아무나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조건을 참인 명제로 만드는 그 값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
그 집합의 그 조건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진리집합이라고 부르고 명제와 조건에 반대되는 의미를 우리가 그 조건 또는 명제의 부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얘 P라고 치면 P의 부정은 이게 되고 난 P라고 부르고요. 난 P의 부정은 다시 P가 되고 얘네들 서로 부정을 하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서로가 서로의 부정인 거야. 반대니까. 참이 되게 만드는 값들의 집합, 진리집합. 얘는 만약에 PX라고 불렀다면 얘는 라지 P라는 집합 기호로 표현하는 거고 거짓이 되게 만드는 원소들의 집합. 이거는 그러면 따라하세요. 부정의 진리집합 또는 따라하세요. 진리집합의 여집합. 그래서 얘가 P면 얘는 P 여집합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다 정확히 이해가 돼야 돼. 약속이에요, 약속.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4, 5, 6번은 뭐냐면 2개 이상의 조건 또는 명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P 또는 Q라는 의미는 P 또는 Q면 P를 만족하거나 Q를 만족하거나 둘 다 만족하거나 이 의미인 거야. 그건 기억하세요. 따라서 또는 합집합. 뒤에 나중에 경우의 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는은 합집합의 의미니까 다 합치라는 얘기야. 얘만 돼도 되고 얘만 돼도 되고 둘 다 돼도 되고. 그리고는 AND의 의미고요. or AND고요. AND는 따라하세요. 교집합. 그래서 P도 만족하고 Q도 만족하는 그런 X값들이기 때문에 교집합이 되는 거야. 그건 이해되니? P and Q의 부정이면은 그거의 여집합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법칙 이용해서 뒤집으면 돼요? 이거 무슨 법칙일까? 등호로 한 법칙을 뒤집어 놓으면 돼. 그럼 P and Q의 부정은 뭐가 될까? not P 하고 그리고는 뭐로 바뀌고? or 또는 얘는 뭐라고 쓸까요? 그러면 not Q. 집합으로는 뭐 이렇게 쓰겠죠? 다시 얘기될 때 이렇게 그냥 쓰면 돼요. 따라서 P or Q. 그럼 얘의 부정을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not P and not Q. 집합으로 표현하면은 라지 P 이게 라지 P 합집합 라지 Q거든. P 교 Q랑 P 합 Q랑 똑같거든. 이거의 부정의 진리집합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된다는 거지. 진리집합으로 따지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 이런 내용들 모르면 애매해지는 점이 분명히 생겨요. 정리하고 넘어갈게. 한 번 더 쭉 한 번에 다 얘기하고 넘어갈게. 자, 문장이나 식 아무거나 명제를 부르지 않아. 아무거나 조건을 부르지 않아. 문장식 중에 혜인아 어떠면 명제라고 부르는 거죠? 판단이 되면 명제라고 부르는 거지. 오해나 그러면은 조건은 뭘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죠? 안 되는 애 중에서 그렇죠. 미지수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참거짓이 참이 명제 또는 거짓이 명제가 된다면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때 참이 되게 만드는 얘네들을 모아놓은 집합 문을 뭐라 부르는데? 그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면 이 조건에 반대되는 내용 하민아, 이 조건의 뭐라고 부르게? 반대. 부정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얘는 지민아, 누구의 뭐라고 부르는데? 조건 P의 뭐의 뭐? 부정의 진리집합이 되는 거지, 주황색 집합. 이해되나요? 민재야, P 또는 Q, 내가 영어로 뭐로 해석하면 된다 그랬지? 또는은? 5월이에요. 5월. 그리고가 N이에요. 이거 헷갈리구나. X자거든요. 우리가 또는은 이건 정확히 알아야 돼. 5월이 의미고요. N의 의미예요. 집합으로 따지면 또는은 5월 합집합의 의미고요. N는 교집합의 의미예요. 정확히 알아야 돼. 쓰세요. 이건 헷갈리면 안 돼. 정확히 알아야 돼. 자, 이거를 이제 식으로 표현한 게 좀 위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한글로 풀어쓰거나 식으로 표현한 게 저 내용이고 이렇게 너네가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자, 용어들은 내가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봅시다. 아, 이거는 수영의 답이고요. 미적분이. 자, 그 다음에 모든 어떤 있는 명제에 대해서 봅시다. 자, 모든 x에 대하여 px 하면은 이거는 x에 따라 바뀌는 문장 또는 식, 얘는 조건이에요. 모든 p에 대하여 조건이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줄임말 같은 거야. 아, 모든 x. 모든 x 값에 대해서 항상 참이 되는 뭐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이게 이 말이 참이 되려면 진짜 x에다 뭘 집어넣어도 다 참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라도 거짓되는 게 있으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 되는 거죠. 왜? 모든 x에 대해서 참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진짜 모든 값을 다 넣어서 다 참되는지 보는 게 아니야. 성립하지 않는 게 하나도 있는지 찾으면 돼요. 그걸 반예라고 그러죠. 반예 하나만 찾으면 거짓이 판단이 되고 반예 못 찾으면 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나요? 여기 모든 x에 대하여. 여기는 또 이제 어떤 x에 대하여. 이 표현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어떤 x값에 대해서 px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이게 참이 되는 x 하나만 존재해요. 딱 하나만 있어요. 두 개 괜찮아요. 다 돼도 돼요. 최소한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반례를 찾는 게 아니라 진짜 얘가 참이 되는 거 딱 하나만 찾으면 돼요. 진리집합이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원소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돼요.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이 명제는 무조건 참이 되는 거죠.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모든 x에 대하여 이거랑 똑같은 의미, 이렇게도 나와요. 임의의 x에 대하여 같은 의미야. 임의의라고 하면은 임의의라고 하면 저게 모든에 대한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그 어떤 뭐뭐에 대하여 px를 성립하게 하는 x가 이제 이런 설명이 존재한다. 그런 x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하면은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뒤에 붙여주기도 해요. 그런 x가 존재한다 이런 뜻이고 이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알겠니? 이거 식으로 간단하게 줄여 쓴 거고 풀어 설명하자면 모든 x, 임의 x에 대한 px이다. 이 식이 명제가 되려면 무조건 다섯 개야. 안 되는 x가 하나도 없어야 돼. 그러면 참이 명제. 안 되는 게 하나도 있으면 이거는 거짓 명제가 되는 거죠. 조건 아닌가요? 조건 아닌가요? 조건 아니야. 이건 조건이지. 모든 x에 대하여 조건 p가 참이다 라는 명제인 거야. 그게 하나의 식인 거야. 아, 문장이야, 문장. 문장 안에 조건이 들어가 있을 뿐이지 이거는 명제인 거야, 명제. 알겠어? 얘도 마찬가지. 조건이 포함된 명제인 거야. 참 또는 거짓이 무조건 결정이 되니까. 만약에 반례가 하나도 존재하면은 어떤 되는 게 하나도 존재하면 참인 명제가 되는 거고 이 명제는 이 문장은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럼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야. 이 조건을 포함한 문장 이 문장은 명제야. 참인 명제일지 거짓 명제일지는 이거에 따라 결정이 돼요. 조건이 어떻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은 0 이하다. 이렇게 하면은 자 이거 조건이다. 왜? x에 뭐 대입하면 참되니 이거? 실수 x라고 합시다. 이거 언제 참돼요? 실수 x에 대해서? 0이면 참이 되지. 0이 아닌 실수 들어가면 거짓이지. 그럼 x값에 따라 참거짓이 결정이 되죠? 그럼 이 C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라고?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죠? 알겠어? 그럼 이 조건을 포함한 식, 이 문장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은 0 이렇게 써놨다면 이 문장 자체는 참거짓이 바로 판단이 되거든? 판단할 수 있겠어요, 얘들아? 모든이라고 그랬죠? 따라하세요. 모든 인의의
발레가 없다. 그럼 참인 거야. 발레를 찾아야 돼. 발레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있으면 거짓, 없으면 참. 안 되는 거 하나만 써. 엑셀 몇 대입하면 바로 틀려요? 엑셀 1만 대입해도 1이 0 이하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근데 모든 엑스에 대해서 엑셀 뭘 집어넣어도 이게 참이 돼야 된다 그랬지. 그럼 이거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거짓이 명제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까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야. 조건 P의 진리집합도 한번 써볼까? 조건 P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라지 P는 집합이고요. 참이 되게 하는 원소가 들어가겠지? 어떤 원소밖에 없겠네? 이렇게 하나로 갖는 집합이겠네. 그래서 봤더니 모든이라고 했는데 그 명제가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이 뭐여야 되는데? X에 뭘 쳐도 다 돼야 되니까 진리집합이 원소 하나가 아니라 모든 실수 다 들어가 있었어.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으면 되겠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얘 조건 Q라고 할게요. 이렇게 조건 Q는 내가 X값에 뭘 넣느냐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될 수도 있는 거 맞아요? 아니요. 무조건? 참이죠? 이거 조건이 아닌데 사실은 조건이 아니라 이게 뭐였네? 명제였던 거야. 참이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명제 Q라고 하는 게 엄밀한 표현으로 맞죠? 그리고 얘도 명제를 포함한 문장인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거다 라고 하면은 야 이거 성립하게 되는 X값이 뭐뭐 있어요? 미집합에서 조건이라고 하는 게 맞긴 한데 명제인 조건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이 진리집합 Q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될까? 뭐 집어넣으면 이게 참인 명제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니까 얘는 U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전체 집합. 그러면 이거 참인 명제가 되는 거지. 이해되나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은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자, 참이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으니까 미집합한 문장이는 식이니까 명제죠? 아, 조건이죠, 조건? 조건이고 마찬가지로 얘랑 조건 P랑 똑같은 거예요. 조건 P 그대로 썼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다만 차이가 뭐냐면은 여기서는 이 식은, 이 문장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였던 거고 여기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였던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랬을 때 이 문장은 명제예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조건 P를 만족한다 라는 거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런 의미가 돼요.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에요. 왜 참이냐면 얘 진리집합 구해보면 아까 진리집합 구해놨죠? 몇이었어요? 영원한 원소라는 집합이죠? 어떤으로 표현된 명제는요 진리집합이 뭐만 아니면 공집합만 아니면 무조건 참이에요.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얘가 성립하게 하는 X가 하나도 없다. 공집합이 아니다? 얘가 성립하게 하는 X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참이 되는 거지. 하나 존재하니까 참이 되는 거야. 이 판단할 수 있겠어? 이해되나요? 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무 복잡해? 괜찮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모든 X에 대하여 조건 PX를 만족한다 라는 이 명제의 부정은 X값에 뭘 대입해도 다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거의 반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어떤 X에 대하여 not PX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X에 뭘 대입하더라도 항상 표현이 조금 애매하네. 모든 X에 대하여 PX를 만족한다. 그거의 반대. X가 성립하지 않는 반례가 적어도 존재한다.
모든 x에 대해 px가 되려면은 지리집합이 전체 집합이어야 되죠? 그거에 반대. 전체 집합이 아니다가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게 저보다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빠지는 게 있으면 거짓이 되는 거죠. 전체 집합이 아니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인 거야. 우리 드모르간 법칙으로 뒤집으면 여집합, 여집합하고 합집합이 교집합, 교집합이 합집합 되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모든 이 뒤집으면 어떤으로 바뀌고요. 어떤 뒤집으면 모든이 되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거 뭐 쓸 게 없지 않니? 쓸 거 있어? 쓸 거 있으면 쓰세요. 내가 봤을 때 이건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쓸 필요 없지 않나. 쓰고 싶으면 뭐 쓰면 좋긴 하죠. 일단 임의. 임의가 뭔지 알아? 임의? 임의는 줄 알았어? 야, 어떻게 야, 뭐야? 내가 이렇게 쓰지 않았니? 임의? 뭐라고 읽었다고? 뭐라고 임히히 이렇게 읽었어? 뭐야? 어이가 없네. 히히 이런 줄 알았어? 랜덤으로 뽑았을 때 뭐 이런 뜻이야. 랜덤으로 어떤 걸 뽑든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자, 명제 참 또는 거짓이 되는 어떤 문장이나 식이죠. 역 그리고 대우.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이까지 역, 이, 배우 세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교육과정은 이는 빠져서 역과 대우만 알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이걸 읽는 방법이 이제 뒤에 나와. 따라하세요. P이면 Q이다. 예를 들면 사람이면 밥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느낌? 뭐이면 뭐이다. 이런 형태의 명제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거의 역은 뒤집어버리면 돼요. 자, 앞뒤 자리가 바뀐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이런 느낌이지. 여기를 예시로 가볼까요? 사람이면 밥 먹는다. 자, 이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 아, 미안합니다. 애매해요. 밥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잖아. 빵 먹을 수도 있잖아. 음식 먹는다? 음식 안 먹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죽은 사람이 아니야. 산 사람은 음식 먹는다. 또는 영양소 섭취한다.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자, 그럼 이런 느낌이야. 산 사람은 음식을 먹는다라는 이거는 문장이고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 명제죠. 관련 없다고 합시다. 없겠지? 자, 이 명제의 역은 반대로 뒤집어버리는 거야. 산 사람이면 음식 먹어야 된다가 아니라 뒤집어버리면 뭐이면 뭐이다가 돼버리지? 무조건 사람이야. 말이 안 되죠? 음식 먹는다. 그래? 그럼 사람이네. 뭐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건 안 되겠지? 이걸 이런 거 불러요. 앞뒤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강아지 좋아? 네. 따라서 P이면 Q이다. 이거의 역은 앞뒤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하세요. Q이면 P이다. 이렇게 변하는 거고, 그래서 앞뒤가 바뀌는 거고요. 참고로 이거는 그냥 알아보세요. 문제로 나오진 않을 거야. 교과서에 빠졌기 때문에. 근데 표현하기에 E라고 불러요. E는 뭐냐면요, 앞에 있는 P이면 Q이다를 다 부정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거에 1을 구해라라고 하면은 어떻게 변하냐면은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이거이면 이거다라고 했는데 부정해버리면 그게 2라고 했죠? 그럼 이 명제의 2는 뭐가 될까요? 죽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 산 사람이 아니다 하면은 강아지일 수도 있잖아요. 산 사람이 아니면 이런 걸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산 사람이 아니면 그러면 빵을 먹나 이거 안 돼?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얘도 명제야, 명제. 이 명제의 역인 명제인 거예요. 문장이나 식이니까. 그럼 이 명제의 이도 배워볼까요? 헤이 불러주세요. 음식을 듣지 않는다. 네. 맞아요. 자, 얘네들 E라고 하고요. 그럼 얘네들의 관계를 볼까? 산 사람이 아니면 음식 먹지 않는다. 뒤집으면 음식 먹지 않으면 산 사람이 아니다.
그럼 얘네들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역. 역관계인. 역관계인 두 명제가 되는 거고 여기서 순서를 앞뒤를 바꿔주고 부정하면 음식을 먹는다, 앞으로 와서 먹지 않는다. 산 사람 넘어가서 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자리 바꾸고 부정 해준 거예요. 역은 자리를 바꾼 거야, 앞뒤를 바꾼 거. 이는 앞뒤를 다 부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리 바꾸고 부정하면은 얘를 뭐라 부르냐면 따라하세요. 대우라고 불러요. 대우인 명제다라고 부르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대우인 관계야. 이거는 그냥 알아보세요. 어떤 명제가 참이잖아요. 그럼 그 명제의 역이나 이는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몰라요. 근데 대우는 무조건 참이돼야 돼요. 자, 지금 여기서는 예시로 확인을 해볼까요? 산 사람은 음식 먹는다. 이건 참인 명제로 합시다. 뒤집으면은 역은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다. 참일까요? 거짓이야? 발리가 있어요? 언제 거짓이 되는데? 하민, 이게 거짓이야? 이게 왜 거짓이죠? 음식 먹으면 되지 사람이 아니야? 개가 음식을 먹을 수 네, 개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발레가 되니까 거짓 명제가 되는 거죠. 자, 얘는요, 산 사람이 아니면 음식 먹지 않는다. 아, 헷갈려. 산 사람이 아닌 예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강아지면 음식 먹지 않는다? 아니, 강아지 먹는데요? 그 발레가 되게 거짓 명제. 근데 봐, 음식 먹지 않는다? 사람 새끼가 아니다. 이거는 참이겠죠? 음식 먹지 않는 사람이 살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먹지 않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대우관계끼리는 참거짓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참이면 대우도 참, 대우가 참이나 명제도 참.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어떤 명제를 판단하기 힘들잖아. 그러면 얘를 보통 어떤 명제가 판단이 힘들면 대우를 봐요. 대우를 보면 대우가 쉬워. 어떤 명제가 판단하기 쉬워? 그럼 판단하세요. 판단이 어렵다? 보통 대우를 구하면 판단하기 쉬워. 명제를 구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명제를 알아보기 힘들다? 바로 대우를 알아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명제와 그 대우인 명제, 그 대우는 항상 참거짓이 똑같다. 그래서 대신 알아볼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거는 필기 따라 할 필요 없고 2만 표시를 해볼까요? 2. 얘네들이 2고요. 그래 관계가 서로 2. 그리고 얘네들이 관계가 역 관계다. P이면 Q이다. 이것도 익숙해져야 돼요. 여기나 안 쓸게요. 뒤에 설명할 거기 때문에 바로 P 화살표 Q 이렇게 되긴 하는데 뒤에서 이제 배우게 될 거야. P이면 Q이다라고 이렇게 되고요. 자, 다음 넘어갈게. 지금 되게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헷갈릴 수 있는데 차근차근 잘 이해하고 일단 정리 한번 해줄 테니까 이해만 잘 해보세요 한번. 자, 우리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용어들을 약속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건 번역을 한 거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아도 그냥 어떻게든 외워야 돼. 약속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 이거를 읽는 방법 따라하세요. P이면 Q이다. 이거를 P이면 Q이다. 이렇게 이게 뭐야? P 화살표 Q를 우리가 P이면 Q이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읽는 방법만 좀 다시 볼까? 헤이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 헤이나 이거는 뭐라고 읽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건 not Q이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지? 은호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 not Q는 P이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읽는 방법은 알겠지? 자, 그랬을 때 P이면 Q이다. 뭐 산 사람이면 음식을 먹는다. 산 사람이 아니면 음식을 먹는다. 어떤 명제일지 모르겠지만 P이면 Q이라는 어떤 명제가 있었어. 이게 참이잖아요. 그러면 와, 이 화살표 진짜 성립하네에서 화살표 두 줄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 화살표 두 줄짜리는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두 줄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예를 들면 아까 예시 다시 해볼까? 산 사람이면
음식을 섭취한다. 영양소를 섭취한다. 음식 먹는다는 걸 귀찮으니까 쓸게. 자, 이거 우리 아까 어떤 명제라고 했죠? 어떤 명제예요 이게? 참 명제. 여기 두 줄을 풀어주면 돼. 참 명제.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거를 이 조건 P 산 사람에 해당되는 진리집합. 얘가 P이면 Q이다라고 해볼게. 그리고 이 P에는 여기에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사람. 맞아요? 그리고 음식을 먹는다. 이거에 해당되는 진리집합을 보여보면은 이거는 라지 Q와 벽에 진짜 음식을 먹는 생물들이 있어요. 음식 먹는 생물.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있고 개도 있고 뭐 코끼리도 있고 다 있겠죠? 그래서 얘네 포함 관계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는 생물 안쪽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따라하세요. P이면 Q이다. 이거의 다른 의미는 P의 원소이면 무조건 누구의 원소이기도 하다. Q의 원소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인 거야. 그게 우리가 P의 원소이면 이게 스몰 P이면이 되는 거고요. 이걸 원소로 Q이다. 조건 Q가 합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은호! 모르는 분 빨리 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너네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자, P이면 Q이다. 성립하면 몇 줄로 쓰라고요? 두 줄로 써. 그리고 얘는 진리집합의 관계가 P가 Q의 부분집합이에요. 이렇게 부분집합 포함되거나 완전 똑같을 수도 있고 애매해요. 그래서 이렇게 봐봐. 화살표 오른쪽으로 갔다. 이렇게 포함된다. 같이 방향 같이 외우세요. 화살표 바로 부분집합 이렇게 생각하면 돼. 봐봐. P이면 나 Q이다. 이게 항상 성립된 참인 명제다. 바로 부분집합 이렇게. P, Q에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거 외우세요. 그냥. 왜 그런지 설명해줬죠? P이면 Q이다를 성립하면 왜 부분집합인지 지금 설명했지? P의 원소는 무조건 Q의 원소다.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P이면 Q이다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까지 알면 돼 이제. P는 앞에 있는 애는 Q이기 위한 뒤에 있는 애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정확히 말하면 조건 P는 조건 Q가 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다. P에 해당된다? 아, 그럼 무조건 Q에 충분히 포함된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는 게 편하냐면 P 화살표 Q를 P에서 화살표로 P가 Q한테 뭔가 줬다고 생각하세요. 왜 줬어? 충분해서 줬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외우기가 조금 편해요. 그러면 Q는 P한테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물건이든 뭔가를 받았어? 왜 받았어? 필요해서 받았어. 그래서 뭐라고 말하기도 하냐면 Q는 P이기 위한 자, PQ에서 Q가 받았죠? 왜 받았어? 필요해서 받았어. 이렇게 외우면 편해요. 이런 조건이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다시 한번 말해. 예시를 좀 들었다가 지울게요. 바로 not P 화살표 Q 이거를 읽으면 not P는 not P이면 Q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포함한다면 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되겠죠?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Q가 되겠죠? 화살표 바로 부분집합 이렇게 그어버리려고 그랬지? 그리고 얘를 한글로 표현하면은 not P는 Q이기 위한 야, not P가 줬어? 받았어? 줬죠? 그럼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조건 not P는 충분한 조건이다. 그러면 반대로 받은 애가 누구죠? 지금 누가 받았죠? Q는 라고 설명했죠? Q는 그러면 누구한테 받은 거죠? not P한테 받았죠? not P 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그래서 받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Q가 받은 거야. 필요하니까 받았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해되나요? 그럼 이게 참인 명제네? 그럼 우리가 뭐도 바꿔 쓸 수 있냐면 응용을 한다면 어떤 명제가 참이다? 그럼 그 명제의 뭐도 항상 참이라고 그랬죠? 대우. 이거의 대우 구하려면 자리 바꾸고 부정 부정. 또는 부정 부정하고 자리 바꿔도 돼.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대우는 뭐가 되니? not Q이면 뭐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포함관계로 따지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죠? Q의 여집합이 누구의? P의 뭐다?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거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그 용어를 쓴다면 not Q는 민재, not Q는 뭐에 기한 뭐다라고 말해야 돼요? 네. 뭐? not Q는이라고 했지. not Q는 줬어, 받았어? 줬지. 왜 줬을까? 충분해서. 아, 나 충분히 많아. 좀 줄게. 그러면 다시 not Q는 뭐라고 해야 된다고? 충분히. 아니, Q이기.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도현아, 그러면 P는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상황에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돼. 부분 지점에 포함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P이면 무조건 Q다. 그러면 우리가 포함 관계를 쓴다면 이런 느낌이죠. 진리집합의 관계를 써보면 이렇게 Q가 P의 부분집합이다라는 뜻이죠. 이거는 그러면 Q, P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와, P가 Q의 부분집합인데 Q도 P의 부분집합이래. 뭐야? 둘이 어땠다는 얘기인 거야? 맞다. 이 집합 연산에서 했었죠? 둘이 같은 집합이구나. 그때 우리 이 방향 P면 Q고 Q면 P다? 아, 그럼 둘이 P면 Q고 Q면 P다? 이 둘이 합쳐서 이렇게 돼요. 이거 자리 살짝 바꾸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화살표만 거꾸로 딱 쓰는 거야. 이렇게 되죠? P 화살표 Q, Q 화살표 P 합쳐서 양쪽 화살표를 갖고 쓰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야. 정확히 말하면 P이면 Q이다. 좀 했네. 자리 바꿨지? 그럼 이거는 이 명제의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자리가 바뀌 바꿨어. 뭐야? 따라하세요. 역. 어떤 명제나 그 명제의 역이 둘 다 참이잖아? 그럼 이거 양쪽 화살표를 바꾸고 따라하세요. 필요, 충분, 조건. 정확히 말하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집합으로 표현하면은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니까 같은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약속하는 용어가 너무 많죠. 너 알겠어? 뭘 알아? 졸았으면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 지금 좀 헷갈릴 수 있어. 처음에 낯선 용어들이 너무 많아 어쩔 수 없어요. 자, 봅시다.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인 명제면 우리가 화살표 몇 개 줄로 쓴다고요? 두 줄 이렇게 쓰고요. 그때 포함 관계가 진리집합이 부분집합이 이렇게 포함된다. 그리고 읽을 때는 따라하세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요? P가 줬잖아. 왜 줬어? 충분해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외우면 된다 그랬죠? 그럼 거꾸로 Q는 누구이기 위한?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외우면 된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P이면 Q이라도 참여해서 두 줄. 거꾸로 역도 Q이면 P라도 성립하네. 두 줄. 그러면 양쪽을 이렇게 합쳐서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거를 필요 조건이면서 충분 조건이니까 합쳐서 따라하세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완벽히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완전히 똑같은 의미라는 거고요. 동시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몰라도 되겠군요. 동시 표현이라는 말 자주 쓰긴 하는데
지금 새로 배운 용어가 너무 많으니까 그거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거를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걸 벌써 지금 여기까지가 여기는 다음 시간에 절대부등식이라는 거랑 같이 하겠습니다. 원래 얘까지는 했었는데 여기서 끊을게요. 이게 이거 만들 당시에 했던 교재가 여기까지 딱 단원이 끊겼는데 지금 센 RPM을 둘 다 얘랑 절대부등식이 지금 명제랑 절대부등식이 한 단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끊으려고 아까 문제수를 보니까 요 전에서 끊어야 문제수가 좀 그나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귀류법, 배우법, 상관론법이라는 이 증명하는 방법인 거예요. 이 전까지를 딱 끊을게. 잠깐 쉬었다가 딱 1시간 되네요. 잠깐 쉬었다가 오늘 하네요. 개념 복습하고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 테니까 잠깐 쉬세요. 55분이니까 10분만 쉬겠습니다.